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었죠. 후스코어드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스루 패스 정확도 2위라는 통계가 나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로드리와 함께 66.6%를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스루 패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넣는 사람뿐 아니라 달리는 사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럴 때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off the ball. 이 해설가들이 off the ball이 좋다, 이 선수는 off the ball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안 좋은 선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off the ball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놀라운 논란과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오늘 컨텐츠를 시작할 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What is off the ball movement in terms of football? 이 축구적인 측면에서 이 off the ball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챗 GPT가 답해줬습니다. 이 선수가 어쨌건 공을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고 하는 involvement, 이 참여를 이제 off the ball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점이고, it's a crucial aspect of the game.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선수가 이 공을 발에 대고 있는 시간을 치면은 사실은 3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공을 갖고 있는 시간에 다 재봤을 때 한 사람당 평균 3분 정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선수들이 사실상 그러면 나머지 87분은 공을 달지 않고 뛰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더볼이라는 게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주는데, 어떤 예시를 들어주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첫 번째는 off the ball runs and positioning. 자, 포지셔닝 부분인데, 어떤 식으로 포지셔닝을 하냐? 전략적으로 합니다. 패스를 받기 위해서, 혹은 뭔가 이제 수비수들을 끌기 위해서, 팀원들을 위해서 뭔가 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예시를 한번 보죠. 어떤 예시냐면 이제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전에 그 첫 골을 넣었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면은 오프더볼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와 나란히 뛰고 있는 존슨이죠. 자, 손흥민 선수가 여기 뛰어 들어갈 때 존슨 선수는 손흥민 선수와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죠. 이 존슨이 어쨌건 손흥민 선수와 겹치게 되면은 상대방은 막기가 너무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슨이 의도적으로 거리를 조금씩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와 거리가 멀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자신에게 붙어있는 수비수가 같이 붙지 않게 하게끔, 어쨌든 굉장히 똑똑하게 이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실상 또 여기서 칭찬해 줄 수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따라갔다는 거죠. 물론 손흥민 선수는 공을 달고 갔고 존슨은 공을 달지 않고 갔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의 공격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이 빈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오프더볼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그런 사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도 좀 비슷합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대각선으로 뛴다거나 상대방의 어떤 수비수를 끌고 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부분이랑 사실 좀 겹치는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것도 장면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패스를 받아가지고 다시 리턴을 주는 장면이죠. 원터치로 되게 간결하게 내줬고, 그 뒤에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대각선으로 뛰어 들어오죠. 자, 이거는 결국에는 자기한테 달려있는 로드리를 끌고 들어오는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고, 결국에 이쪽에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로셀소는 여기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접어가지고 이쪽으로 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공을 딱 차놓죠. 굉장히 좋은 마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 역시 손흥민 선수의 오프더볼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서포트 플레이. 자,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어쨌건 어딘가로 이제 패스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패스를 위해서 삼각형을 만들거나, 그 빠른 패스를 위해서 뭔가 어떤 탈출구를 만들어주는 이 부분을 이제 서포트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 부분에 좀 약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 이 중원에서 공 잡았을 때 비수마가 뺏기는 요 장면 있죠. 왜 뺏겼을까요? 1번 비수마가 무리해서, 2번 비수마가 무리해서 뺏겼죠. 하지만 이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에 줄 선수가 없어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기본적인 전술은 앞으로 나간다는 건데,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패스를 앞으로 주거나 아니면 드리블을 앞으로 하거나. 드리블이나 패스인데, 근데 패스 줄 선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뛰어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포지셔닝으로 봤을 때 누가 문제냐? 스킵이 일단은 도와주러 안 갔고, 그리고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뭔가 이 상대방의 어떤 수비 각을 피해서
존재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방 선수 뒤에 있으면 그러면 또 패스를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더볼 움직임이 중요한 겁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준다거나 물론 이제 윙어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이제 안쪽으로 잘 들어오지 않고 최대한 옆에 있긴 합니다. 전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여하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비수마 혼자 실수하진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사례, 이 defensive contribution인데, 자, 수비할 때의 위치, 수비할 때 공 안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오프 더 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챗 GPT입니다. 그렇죠. 이 토트넘이 초반 1분 때 보여준 이 압박, 선수들은 다 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신이 마킹하는 선수들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가는 이런 느낌. 겨울이기 때문에 이제 짝을 지어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방어하는 모습. 이게 이제 오프 더 볼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애슬레틱에서 굉장히 좋은 이 오프 더 볼, 특히 공격적인 상황에서의 오프 더 볼에 대해 설명하는 기사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또 굉장히 재밌는데, 자, 어떻게 보면 심화학습이죠. 자, run ahead the ball. 자, 이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이 공을 잡았을 때 앞에 있는 선수가 앞으로 뛰어 들어간다면은 이것을 run ahead of the ball. 이 공보다 앞서서 뛰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 리버풀이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자, 중원에서 어떤 선수가 공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리버풀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일단 앞으로 뜁니다. 스루 패스 주겠지 이거죠. 그대로 이 결을 살려가지고 나한테 패스를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다이렉트한 어택을 좋아하는 리버풀의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면이고,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듯이 리버풀이 이런 공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시즌 그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34%.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버풀의 공격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이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오프 더 볼 때문이다. run ahead of the ball. 이 볼보다 더 앞서 나가는, 이 볼이 딱 잡혔을 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능력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역동적이어 보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coming short run. 자,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공 잡은 선수가 있으면은 그러면 앞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공 잡은 선수가 있으면은 뒤로 뛰어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공을 더 안전하게 받겠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잘하는 팀이 누구냐? 맨시티입니다. 맨시티의 최근 이 runners coming short, 그러니까 이 공을 향해 다가오는 이런 오프 더 볼 움직임이 크게 늘었습니다. 맨시티가 훨씬 더 차분하게 전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의 전진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지표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 예시 살펴보면은, 자, 이 중원에서 공을 받았을 때 어쨌건 공격수가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공을 받아주는 이런 모습. 이 상대방의 시야 밖에서 사실상 공을 받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상대방을 뚫고 지나가는 공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죠. 근데 리스크가 훨씬 적은 그런 움직임을 택하는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적인 변화가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수치는 맨유가 runs coming short, 이 가까이 와주는 움직임이 대폭 줄었습니다. 9%에서 무려 3%로 떨어졌죠. 지난 시즌만 해도 7%였는데 3%까지 떨어졌으면은 뭐 절반 이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약간 이 공을 간수하는데 신경을 안 쓴다. 혹은 이제 중원에서 전개를 할 때 이 윙어들이 잘 안 도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전술적인 이유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running behind.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루 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 수비수가 있고 공격수가 있을 때 이 공이 상대방 수비수 뒤쪽으로 가면서 이제 공격수가 그 뒤로 움직이면서 공을 잡아내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통 스루 패스라고 하는데, 자, 이런 장면들 많죠. 근데 이런 장면에 굉장히 잘 쓰는 팀이 바로 브라이튼입니다. 미토마가 있는 브라이튼이고, 스루 패스를 주면서 이 러너가 이 수비수 뒤쪽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의 수비 라인을 완벽히 무너뜨리는 가장 이 축구에서 아름다운 그런 패스 중 하나이기도 하죠. 자, 근데 이 비중이 이 브라이튼이 굉장히 높아졌다. 21%. 이 윙어들이 지금 거의 다 이 자르고 들어가는 이러한 런을 보여주고 있다. 이 상대방 수비수 뒤로 들어가는 런이죠. 스루 패스가 들어올 때 상대방 수비수 뒤쪽으로 들어가는 이 움직임을 이 윙어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스입니다. 크로스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왔을 때 몇 명의 선수들이 뛰어드느냐.
이제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꼭 공이 맞았을 때만 계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 들어가기만 해도 계산이 되는 수치입니다. 뭐 전부 다 크로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크로스가 딱 들어왔을 때 뭐 많아봤자 한 선수한테 들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뛰어 들어간 모든 선수들의 총합을 잰 그 수가 이제 그 통계에 반영되는 것이죠. 최근에 아스날이 루턴을 상대로 이제 골을 넣었을 때 그때 이제 크로스를 넣을 때 이 들어가는 선수가 있었죠. 이 선수가 그대로 공을 차 넣었을 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로스를 위해 뛰어 들어가는 오프더볼 움직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재밌는 거는 아스날이 이 부분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18%대를 쭉 유지하다가 지난 시즌에 16%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12%로 줄어들었죠. 자 측면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스날의 굉장히 좋은 공격 수단 중 하나임을 감안할 때 아스날에게 이 수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공격력에 무게감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와는 완벽하게 반대 수치를 보이고 있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토트넘입니다. 자, 과거 포체티노 시절 때 굉장히 높았다가 무리뉴 그리고 뭐 콩테 시절 점점점 떨어지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 다시 한번 이 크로스를 받기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다시 한번 17%로 올랐고 수치는 같지만 당연히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포시지만 여하튼 좀 다르죠. 토트넘이 최근에 이 클루셉스키가 골을 넣었을 때 이 장면이 바로 이 크로스를 위해 달려들어가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에도 한 명 있죠. 그러니까 이 토트넘이 크로스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이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이 장면에서는 클루셉스키가 끝까지 뛰면서 이 결승골이 아니라 동점골을 만들어낸 그런 장면이었죠. 기분은 약간 결승골 같은 느낌이긴 했는데 여하튼 이야기가 좀 길어졌죠. 이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66.6%로 이 스루 패스 비중이 두 번째로 높다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에는 동시에 토트넘 선수들의 오프더볼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 선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마무리죠. 마무리가 좀 문제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여하튼 좋은 스루 패스를 해주고 있다라는 이 수치는 어떻게 보면 토트넘의 팀워크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토트넘을 더욱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오늘은 이 수치 그리고 이제 아슬레틱의 어떤 기사를 통해서 오프더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은 더욱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이브가 있죠. 토트넘에서도 이런 질문이 올라왔더라고요. What's your favorite Christmas song? 손흥민 선수가 어떤 송을 크리스마스 송, 최고의 크리스마스 송으로 뽑았을까요? 이 이야기도 실시간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